예, 오늘 오전부터 한 3시간 40분 정도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신문에 대한 화면인데요. 이거는 한번 국방부에서 보시겠습니다.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고인 측의 의견은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강희구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라는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특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공문서의 보관이나 비치만으로도 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확립된 판결 예이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 공문서가 작성될 이 사후 부서문이 작성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내란 관련된 재판과 그리고 탄핵 소추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사법 절차에서 이런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행사라는 것이 저희 특검 기소 취지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의견서를 통해서 보다 정치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계엄 직후에 벌써 사전에 부서가 없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12월 7일이나 8일에 마치 사전에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허위 외관을 작출할 어떤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점을 먼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신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측에서는 이 외신 공보를 담당한 대변인의 역할이 대통령의 입장을 보조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보조하여 공보라는 사실행위만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발언을 좀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특검 측 발언 내용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 특검이 공소 제기한 1년의 헌법 파괴 범행에 대해 구두로 요지를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으로는 1회 공판 기일이고 특히 국민들께 공개되는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와 국민들께 특검이 수사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의 내용과 취지를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모두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 프리젠테이션에 앞서 개괄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공소사실 전반부는 피고인이 내란 범행을 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내란 범행 후 어떻게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거나 무마하려 했는지 등에 관한 것이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서 사후 작성, 허위 외신 공보, 공소사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소사실 후반부는 내란 이후 형사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에 관한 것이고, 법원이 내란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기 위한 일련의 위법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각 공소사실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된 PPT를 통해 이어서 진술하겠습니다. 네, 이희종 검사입니다. 지금부터 특별검사 모두 진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과 지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문서 부서 사후 작성,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비화폰 현출 방해 및 체포 방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입니다. 피고인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탄핵 심판이 청구되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요 관계인들로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방부 장관 김용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강희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및 근무자들로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김신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헌... 네, 이렇게 특검 측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재판부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이고, 상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이 법에 따라 입법 행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는 인치,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 그대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정위기와 국정마비의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 및 심의 과정을 별도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린 공보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불법한 수사와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의 경호처의 적법한 경호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구성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계엄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합니다.